바니타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공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바니타스 정물화를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직접 한번 볼까요?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른 꽃들이 이 한 화병에 그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담배대가 있고요. 악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 위에 악기가 바이올린이 있고요. 깜깜한 오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쥐가 있네요. 왼쪽 가장자리에. 처럼 이게 날아다니는 성충도 있고 또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위에 사람의 두개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개골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개골을 그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비슷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이 그림도 보면 꽃이 그렇게 싱싱해 보이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 나비가 보이죠? 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꽃들을 한 화병에 담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이죠. 각종 풍성한 그런 과일들이 있고 바닷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바닷가재는 이 딱딱한 껍질도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른 이런 다양한 꽃들이 한 화병에 꽂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상이 왼쪽에 서 있죠. 그리고 딱딱한 소라 껍데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깃털이 혼자 글을 쓰고 있네요.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영원한 꽃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17세기부터 약 250년 동안 네덜란드와 플랑드르의 지역에서 유행한 작품들이 바로 바니타스입니다. 바로크 시절이죠. 이건 사실 네덜란드 부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집품들을 그린 것이기도 해요. 그저 물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생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자 했던 그 의도가 이런 바니타스 회화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튤립의 나라죠. 그래서 튤립의 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때 튤립 투기 열풍, 광풍이 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에 노동자가 뭐 3년 정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튤립 한 뿌리 사는데 그 가격으로 매겨졌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튤립이 그 얼룩얼룩한 것도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바니타스의 소재로 사용했죠.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해골을 그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 죽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소재지요. 이 투명한 유리잔도 금방 굴러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우 위태롭죠. 이 해골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명확하죠. 그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현생의 인생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화면에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들의 삼중적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애벌레는 벌레 같은 현생, 현세, 그다음에 번데기는 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무덤 속의 상태, 나비는 저 무덤을 뚫고 나와서 부활한 그런 영생, 이런 그 삼중적 세계관이 이 또 바니타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니타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 꺾어진 꽃과 같은 인생, 얼마나 더덥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비너스 역시 바니타스, 즉 인생의 허무함, 세속의 아름다움의 그 덧없음, 이런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의 졸작 이 풍선 그림도 사실은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풍선들, 아름답게 부풀어 있는 이 풍선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표현한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풍선은 또 이중적인 메타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풍선은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 또 축제의 시간들을 장식해주는 물건이죠. 아름답게 부푼 풍선은 까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빠진 풍선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생각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 그림은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의도로 그려진 것입니다. 서양 미술 작품의 그 화집을 열어보거나 직접 유럽의 박물관을 가서 이 정물화들 앞에 섰을 때 그저 아름답다라고만 느끼시면은 이 정물들의, 이 바니타스 그림들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양화 읽는 법을 참고해서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